S대 생명공학과의 한 원로 교수가 정년 퇴임을 맞았다. 교수는 퇴임식을 마치고 돌아갔고 대학원생들은 그의 연구실을 정리했다. 교수는 한평생 언론에 얼굴을 비친 적도 언론에 얼굴을 비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렇게 퇴임을 맞았다. 그저 그렇게 퇴임한 교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저 그런 교수를 위해 그저 그렇게 연구실에서 서랍 속 내용들을 종이박스에 집어넣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교수를 위한 제자로서의 마지막 배려였다. 문서가 발견된 것은 그날 오후 5시. 연구실의 막내 학생이 교수의 날띠 낡은 두 번째 서랍장 자물쇠를 열었을 때였다. 선배님, 여기 엄청나게 낡은 문서가 있습니다. 막내가 내민 것은 누렇게 낡은 곧 부서질 듯한 원고지 위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한 무더기의 기록물이었다. 교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수기를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아니, 수기 같은 것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지휘기 유지용 연구 논문을 쓰는 시간 외에는 수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었다. 직감적으로 제자들은 알 수 있었다. 서랍 속 원고의 존재를 그에겐 알려선 안 된다는 것을. 교수 앞에서 그것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그 원고를 읽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이 날 찾아온 이유가 뭐죠? 두꺼운 뿔테 안경 속에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그는 호흡을 두어 번 가다듬은 뒤에 입을 열었다.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이고 앞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넘어 전 인류를 구할 기록입니다. 그는 무거움이 얹힌 말투로 이야기했고 그의 입술이 움직임과 동시에 나는 손을 뻗어 원고의 첫 장을 넘겼다. 어디에서 타고나여 지금 어디로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생명이란 삶인가 죽음인가. 생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년의 소식을 들은 건 나는 학회를 위해 어렵게 출국 허가를 받아 일본에 가 있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나는 부둣가에서 기어나오다시피 하는 한 청년을 보았다.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의 바짓단을 잡았다. 아니, 무슨 일인가? 괜찮은가? 자네 지금,
자네, 왜 이렇게 답답하고 몸이 뜨거운가? 열이 느껴져. 잠깐만, 저를 구해주시라. 이렇게. 자네 우리나라 말을, 거긴 아니야. 거긴 안 돼. 거기. 자네 힘이 보통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시라. 기력이 다했는지 청년은 부둣가 바닥에 푹 쓰러졌다. 덕분에 내 바지는 흠뻑 젖었고 나는 청년을 업고 내 숙소로 들어왔다. 다행히도 청년은 금세 깨어나 내가 주는 차를 받아 마시고 나의 다리를 자네 나랑 같은 고향인가? 그렇습니다. 고향은 다르지만 민족은 낭시된 같습니다. 일단 당신과 여기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 왔지? 이 문서를 보아주십시오. 하며 그는 물에 젖어 구깃구깃해진 하나의 두루마리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정성껏 방 안에서 말리며 그와 함께 밤을 지샜다. 그는 이야기했다. 그는 대륙에서 이곳으로 밀항해온 청년이었다. 나와 같은 나라의 이주민으로 시작하여 그 땅의 민족으로서 정착한 그는 자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대륙 본토에서 그는 한 약조학자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농촌 마을의 전통 의원이었고 그것은 그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기적의 의원이라 불리던 그의 아버지는 당이 집권한 후에도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멀리서 온 유랑가객을 극진히 대접한 대가로 한 상의 양피지 지도를 건네받았다. 그 지도에는 정말인가? 정말 그게 잘하는 곳이 있긴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지도에는 그곳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찾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혁명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했다. 구습을 타파하고 썩은 문화들을 정화하자는 혁명이었다 했다. 붉은 띠를 두른 군복 차림의 학생들이 구습이라 판단되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본토의 거의 모든 문화재들이 낡은 것들이라는 이유로 파괴되고 전통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끌려가 죽거나 온갖 고문 혹은 구습이라는 이유로 조리돌림을 당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도 구습이 되었고 그는 마지막 면회 때 아들에게 유언 같은 것을 남긴 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걸 나에게 갖고 온 이유가 뭔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그분께서 쓰신 기록입니까? 틀림없이 교수님의 필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문 우유증으로 시달리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로초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밀항을 해서까지 학자를 만난다. 그리고 찾았다. 그랬다면 당시 교수님의 스승님은 어째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시간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렇다. 원고에 나온 서술은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원고 속에는 간간히 수십 년 전의 문서로 추정되는 것들이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중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문서는 한두 장에 불과했다. 교수는 최대한 그것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해왔다고 했으나 기관의 조상 과정에서 문서의 대부분은 이미 소실되고 파쇄되었다.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스승이 남긴 기록들 중 부분적으로나마 살아있는 것들과 그가 재구성한 사실들에 의해 나타난 이 문서의 기록뿐이었다. 나는 팽이가 아니야. 국가가 나에게 이럴 리가 없잖아. 나는 결백하다. 스승님께서는 어째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나 중요했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나 믿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국가와 민족을 구할 영웅이라 믿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까? 찾았다. 모든 여정이 끝났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신분을 수없이 바꾸고 목숨을 걸고 홍병들을 피해 돌아다녔다. 장성 너머에는 그것이 있다. 불로초가 있다. 불로의 기적,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적의 풀이 사는 군락지가 있다. 낙원이 있다. 우리는 낙원을 찾는 순례자였고 망명자였으며 이제는 낙원을 전 세계로 실어나를 전령이 될 것이다. 어머니를 구한 다음에는 우리 마을을 구할 거예요.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하겠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청년이 말했다. 그렇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것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 아니 전 세계인을 위해 쓸 것이다. 반드시. 스승님은 영웅이었다. 타국에서 유랑을 거듭하던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고향 땅에 세워진 신생 독립국가의 3대 지도자로부터 초청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그래, 귀국이라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한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래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혼란기의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다. 두 번째 연임 중이었던 그는 나라의 가장 시급한 걱정거리였던 식량 생산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었다. 조국에 돌아온 당신은 지도자에게 불로초를 헌정했다. 지도자는 그것을 자신의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측근 두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구원자.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땅을, 나의 나라를 구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에게 몸바치기 위해 하늘이 주신 지도자라고. 그렇기에 그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믿었다. 당신은 당신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온전히 국가를 위해 기증했다. 지도자는 당신에게 훈장을 선사했다. 어서 나가십시오, 스승님. 제 신창구가 기록됐습니다. 괜찮아. 자네라도 좀 피하게.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모님과 따님들을 위해 배고팠으니 스승님만 가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갈 수 없어. 가지 않으시면 여기서 죽습니다. 사령이란 말입니다, 스승님. 그래. 그러면 괜찮아. 오늘의 재미있는 사실 하나!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라 믿었던 것은 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그래요. 먹으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고 탱탱해지는 효과 때문에 진시황제는 매일매일 마셨다고 합니다. 금속처럼 탄탄한 육체와 탱탱한 피부!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은 진시황제 말년의 난폭한 정치와 분서 갱유 같은 것이 때문에 일어난 화학작용이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몸에 쌓이면 피부가 썩는 건 물론이고 환각, 환청, 환시 같은 것도 보인다네요. 얘기하자면 이래요. 그는 복군이 아니었다. 사실은 엄청난 성군이 되기 위해 말년까지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훌륭한 종신지도자의 불로장생은 성군의 시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고의 통치 방식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래, 그렇다. 말년의 그는 그저 먹고 였을 뿐이었다. 뭐 어쨌든 소원은 이루어진 셈이네요. 진시황제는 적어도 늙어 죽진 않았잖아요. 불로초의 즙을 마신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이것은 혁명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그래야만 하는 것. 그런 시대일 뿐이다. 그가 죽었을 때 국민들은 오열했다. 그의 율법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야만 하는 나라에 살았음에도 국민들은 슬퍼했다. 미친 시대가 끝난 것을 그들은 하나같이 슬퍼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더 오래 사셨어야 했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인자하던 때로 돌아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머리에 총을 쏜 이는 그의 측근 중 유일하게 불로초를 먹지 않은 사람이었다. 수기는 그것으로 끝나 있었다. 아마도 몇십 장의 원고가 더 있었을 테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의 이동과 조사를 거치며 소실되었다. 그의 스승은 사형 집행일 하루 전에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가 진짜 반역자였는지 아니면 억울한 한 시대의 희생양이었는지 그의 이름조차 금기가 되어 잊혀진 이 시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유일한 답입니다. 이 기록이. 그는 말했다. 그러니 부디 이것을. 나는 차마 그 어떤 답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시대는 이 테이프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모 언론사의 비밀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테이프의 종류와 녹음 상태로 보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로 추정됩니다. 구술된 내용에 대한 검증과 박사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테이프 안에 손실된 내용들에 대한 기록과 언급된 문건에 대한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